안녕하세요. 센서 공학자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센서 공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된 마이크 센서를 이용한 야경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과 센서 공학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5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센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센서의 종류 그리고 센서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네 번째로 센서 공학 관련 직업군과 관련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 센서를 이용한 야경볼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센서란 무엇인가 알아볼까요?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5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선 1차 산업혁명은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공업으로 생산노동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지만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물리학의 발달로 연력학의 발전이 전기기관의 발명을 이끌었으며 이는 공장의 새로운 동력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2차 산업혁명에서는 드디어 전기가 발명이 됩니다. 이 전기는 전기 동력을 통해서 대량으로 많은 것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공장의 기계화 및 자동화로 생산 규모는 굉장히 커졌지만 인력은 증가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수학적 알고리즘 성립을 바탕으로 컴퓨터의 대중화와 인터넷 보급이 모든 계산을 하나의 기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이는 컴퓨터를 생산하고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지금 4차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수학적 반복론의 적용을 확장시켜서 불규칙적인 데이터 속에서도 향후 추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딥러닝이 고안되었으며 빅데이터 역시 수학적으로 카테고리를 묶어 분류하는 일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이렇듯 각 산업혁명의 뒤에는 모두 수학이 자리하고 있고 빅데이터 역시 그 속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수학적 방법이 필수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IoT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 정보 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센서공학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서 실세계 모든 제품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합니다. 예를 들면 빕스에서 쌀국수를 로봇이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고 CGV에서도 로봇이 바리스타를 대신해서 커피를 만들어 주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도 충분히 그런 로봇 서비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보면 요새 에어컨은 사람 있는 곳에서만 에어컨 바람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과 센서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인공지능은 기계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할을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걸 대신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자리를 위협할 인공지능이 언젠간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아까 에어컨 얘기했었죠? 그것은 인간 주변의 사물이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사물의 정보를 전달하며 소통할 줄 아는 기능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5G로 넘어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해킹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되고 튼튼한 정보 보안이 필수입니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서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에 의해서 더 진화된 혁명으로도 일컬어집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주요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AI, IoT, 웨어러블 같은 첨단 기술은 공통적으로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첨단 센서 기술입니다. 미세 전자 기계 시스템이라는 신기술을 적용해 이 첨단 센서들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옷, 안경, 신발 등의 입고 착용할 수 있는 제품 속으로 들어와서 사물 인터넷 분야에 큰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센서는 현재 기술로는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대략 15에서 20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개발 과정을 표준화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첨단 센서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하지만 국내 첨단 센서 시장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첨단 센서 시장은 2020년도에 이미 200조 가까운 규모가 될 것이며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이 7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외선 센서와 같은 흔한 센서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센서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하기까지 최소 15에서 20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연구를 시작해서 이제 그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5G 기술 개발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센서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관련 영상을 보겠습니다. 요즘 새로 출시한 스마트폰에는 터치가 아니라 손짓만 하면 동작을 하고 또 동영상을 찍을 때도 심도 효과가 적용되는 등 다양한 기능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이 가능해진 건 바로 3D 센서 기술 덕분입니다. 이 기술은 5G 시대를 맞아서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차나 가상현실 등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조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손짓으로 음악을 틀거나 지도 앱을 엽니다. 버튼을 좌우로 돌리는 신용을 하면 손 모양을 읽어내 듣고 있는 음악의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3차원 센싱 기술이 스마트폰에 적용되면서 기기를 만지지 않아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비행시간 거리 측정, 즉 TOF 기술로 피사체에 레이저를 쏜 후 돌아오는 레이저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대상체의 모양이나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손 등의 고유 형상과 움직임을 감지해 생체 인증이나 동작 인식,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기능 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5G 상용화로 IoT, VR, 자율주행차 기술이 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안에서 생체 인증이라든지 동작 인식이 가능한 3D 센싱 모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3D 이미지 처리와 센싱 장치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 29억 달러에서 올해 40억 달러로 커지고 2022년에는 9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3D 센서 기술은 안면 인식 중심이었다면 이젠 동작이나 사물 인식 등으로 기술 적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점차 커지는 3D 센서 시장을 두고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컴퍼니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자동차 보안, 엔터테인먼트, 유통 등 여러 분야의 3D 센서를 적용하기 위해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의 현장이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에서 3D 센서가 사용이 될 겁니다.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리테일 샵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산업의 현장이라든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현장에서 우리 3D 센서를 만날 수가 있고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3D 센서 시장. 3D 센서 기술은 자율주행차, VR 등 실시간 연결이 중요한 산업군에 적용되는 만큼 5G 시대를 맞아 쓰임새가 보다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원희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 이렇듯 4차에서 5차로 변화되면서 소인지와 초생명화가 되면서 생명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안에 새로운 혁명 시대가 열릴 거에 확실하고 그 시대는 드론, 로봇, 가상현실,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인공지능의 시대, 곧 프로그래머의 시대가 오겠죠. 과연 센서란 무엇인가요? 센서는 외부에서 발사하는 여러 가지 신호와 정보를 알아내는 장치입니다. 즉, 대상물로부터 물리량을 검출하고 검출된 물리량을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소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센서 공학은 이러한 센서의 원리, 특성, 응용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과연 센서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기능은 우리들의 오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에 해당하는 센서가 광센서이고 광센서는 빛을 측정하는 기능을 가진 센서들을 말하며 빛의 성질 중 빛의 강도, 광파의 위상 상태, 특별한 파장의 검출 등 빛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들을 검출하는 다양한 광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 청각이죠. 귀로 소리를 듣는 청각 기능에 해당하는 센서는 마이크, 우리 오늘 만드는 거죠. 마이크 내에 설치되어
음파를 감지하는 센서로 마이크로폰과 자동차 등의 뒷 범퍼에 부착되어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감지하는 초음파 센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촉각, 인간의 촉각에 해당하는 센서로는 압력을 감지하는 압력 센서와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 센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후각에 해당하는 센서로는 가스를 검출하는 가스 센서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센서는 열, 빛, 온도, 입력, 소리 등 물리적인 양이나 그 변화를 감지하거나 구분 및 계측하여 일정한 신호로 알려주는 부품이나 기구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센서의 종류로는 물리적 센서와 소프트웨어적 센서가 있는데 물리적 센서는 온도나 압력, 소리, 가스 등의 변화가 전기적인 값의 변화를 일으키는 소자로 구성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센서는 물리적인 센서가 만들어낸 값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온도 센서와 습도 센서라는 물리적인 센서들의 값을 이용해서 불쾌지수 센서라는 소프트웨어적인 가상의 센서를 만드는 원리가 바로 이 센서입니다. 그림 보면은 이 그림은 TV 리모컨에 사용되는 적외선 센서를 말합니다. 센서의 종류를 이어서 보면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초음파 센서, 압력 센서, 가스 센서, 가속도 센서, 조도 센서 등이 있으며 맥박이나 혈압, 혈당,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바이오 센서들도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장치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의 종류는 그 센서가 어떤 값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면서 물리적인 센서의 종류는 약 20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센서의 종류들로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는 가속도 센서, 지자계 센서, 자이로 센서, 온도 센서, 조도 센서, 근접 센서, 소리 센서, 이미지 센서, 지분 센서, 터치 화면 등 무려 10여 종의 20여 센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에서는 전자제품보다 더 많은 센서가 사용되고 있고 스마트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한 대에 약 150에서 200개에 달하는 센서가 사용되고 있으며 항공기 엔진의 경우는 2,000여개에서 5,000개에 달하는 센서가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부품 수를 기준으로 하면 센서의 비중이 약 10%를 달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침대와 램프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다양한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침대와 램프를 연결하는 이유는 사람이 잠들면 램프가 자동으로 꺼지는 것과 같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침대는 사람이 잠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침대의 매트리스에 설치된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이나 숨쉬는 소리 등을 측정하여 수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센서는 이처럼 어떤 사물 주변의 상태 변화나 환경의 변화를 감지한 후 이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제 센서 공학자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센서 공학자는 온도, 움직임 및 기타 물리적 특성을 감지하는 데 사용할 센서 장치를 개발하고 의료, 군사 및 산업 분야 센서 개발, 자동차, 가전제품,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를 연구 개발하고 각종 반도체 소자의 특성과 구조를 개발하고 연구 분석합니다. 관련 자격증으로는요, 전자기사,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명칭으로는 센서 개발원, 센서 기술자, 센서 개발 기술자가 있고요. 관련 직업을 알아보면 LED 연구 및 개발자, 반도체 공학 기술자, 반도체 장비 기술자, 전자계측 제어 기술자, 전자의료기기 개발 기술자, 전자제품 개발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센서 공학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센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센서를 공부하면 과연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기계, 전자 등 전통 기술은 물론이고 신소재, 반도체, 인공지능, 센서 소프트웨어 등의 첨단 기술이 요구가 됩니다. 관련 그런 직업으로는 전기 계측 제어 기술자, 전자 계측 제어 기술자,
반도체 생산 장비 연구 개발자, 자동화 설비 연구 개발자, 센서 개발 기술자 등이 있고요. 관련 기업체로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지능형 로봇 제조업체,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 등이 있고요. 제와 관련 연구소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기업의 제조업체에서 제어 기술자라도 활동할 수 있는데요. 주로 전자제품 업체나 자동차 업체, IT 업체 등에 취업을 하여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앞전에 센서 관련 직업군을 알아봤는데요. 과연 그런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학과를 전공해야 하느냐? 바로 신소재 재료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융합에너지공학과, 에너지공학과, 광센서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저희가 센서공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이크 센서를 이용한 야경물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마이크 센서를 이용한 야광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료가 다 있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자, 우리 MDF 판과 저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고무, 말랑말랑한 고무, 스티로폼 고무, 그리고 옆면 테이프, 동그란 구, PCB판, 마이크 센서 달린 PCB판, 그리고 스위치, 그리고 엔드캡, 그리고 건전지 케이스, 그리고 건전지가 2개가 동봉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그 다음 만들어 볼까요? 자, MDF 판이 이렇게 있죠. 이 MDF 판을 한번 떼어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총 옆면 4개가 있고요. 자, 위아래 덮개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가운데 스위치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는 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판에 우리 스위치가 하나 있었죠. 이 스위치를 꽂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꽂아주면은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꽂아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 필요한 게 PCB판, LED가 달린 PCB판, 그리고 건전지 홀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엔드캡이 필요하고요. 테스트할 수 있는 건전지가 필요해요. 우선은 저희 PCB판에 보면은 이렇게 총 요 4개의 빨간, 2개의 빨간 선과 2개의 검은 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2개는 이제 마이크 센서 달려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검은색 선이 하나 있고, 우리 건전지 홀더에도 보면은 검은색 선과 빨간색 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색 선과 PCB판의 검은색 선과 이 건전지 홀더의 검은색 선, 이 2개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를 줘야 되겠죠. 접은 다음에 우리 엔드캡 여기 잘 꽂아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엔드캡을 씌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엔드캡을 씌워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쑥 넣어 주시면 돼요. 엔드캡을 씌워 주신 다음에 자, 보면은 요 PCB판의 빨간 선과 건전지 홀더의 빨간 선을 요 스위치 부분에 구멍 2개 각각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
꽂아주시고요. 이번 똑같이 남은 구멍에 넣어주시면 꽂아주시면 잘 들어가요. 꽂아주셔서 따로 넣어주시면 넣어서 잘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요 은색 선과 여기 각각 선에 각각 구멍에 있는 은색 선들이 닿으면 안 돼요. 이 전선들이 닿으면은 합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가 굉장히 뜨거워지거나 아니면은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켜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요거만 주의하시면은 계속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우리 LED 램프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하시고 여기 플러스, 여기 건전 조울에 플러스, 그래서 스프링 반대쪽으로 플러스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똑같이 반대로 연결해 주시고요. 불이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 우선 이 볼을 조립할 거예요. 볼에는 요 아까 우리 스펀지 같은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MDF판에 요 구멍 뚫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MDF판을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스펀지를 넣어주시면 이제 볼은 완성이 되었고요. 우리 아까 하던 거. 자,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이 됐으면요. 요 마이크가 있거든요. 이 마이크를 동그란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마이크가 잘 빠질 수가 있어요. 헐거워서 그럴 경우에는 잘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혹시 집에 테이프나 있으면은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더 튼튼하게 고정이 된답니다. 없을 경우는 그냥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건전 숄더 뒤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돼요. 붙여주신 다음에 요 MDF랑 똑같은 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긴 판이 하나 있는데 요 판 뒤에다가 이 배터리 건전 숄더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MDF 판 중에서 밑에가 이제 밑에 부분을 이렇게 요 구멍에 넣어주시면 돼요. 조립하시면 돼요. 조립하시는 이 부분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다음 건전 숄더 부분 요 정도 건전 숄더 부분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을 정리해서 다 위로 다 정리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조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LED가 하나 남았죠? 그 LED는 우리 볼이 하나 있었어요. 볼 속에 이렇게 LED를 쭉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윗부분을 조립을 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뭐가 남아 있었죠? 우리 스티커가 남아 있었어요. 이 스티커는 동봉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붙이고 싶을 경우에는
떼어서 각 면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사인펜이나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시고 완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성 있는 본인의 스티커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 이제 다 됐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키시고, 자, 이렇게 쳐볼까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마이크가 반응을 하죠. 그리고 제가 말을 해도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면은 불을 꺼서 테스트 해보면 더 예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거 확인하시고, 안 되시면은 이제 뜯어가지고 선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마이크 센서를 이용한 야광볼 잘 만드셨나요? 간단해 보이지만 센서를 이용한 메이커이기 때문에 센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저는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강사 이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